안녕하세요. 오늘 참여 비디오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여 비디오를 왜 하는지를 설명한 후에 코이카 지구촌 체험관, 다문화 이주 인권, 아프리카 인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적정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 말이 어렵지요. 적정 기술은 쉬운 말로 하면 적당하게, 그 지역에 가장 적당한 이런 기술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정 기술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 적은 에너지로 고효율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국제협력에서 개발도상국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그들과 함께 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적정 기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정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선진국에서 들여서 사용하는 기술이면 개발도상국에서 100달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의 10분의 1 혹은 그보다 더 못 미치는 비용인 10달러라든가 1달러라든가 이런 식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기술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떠한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안 내려간다. 쏘리. 자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의 또 다른 조건은 현지 지역 공동체 환경에 잘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현지의 정치, 문화, 환경, 그 조건에 맞게 현지 재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허벌판인, 포장도 안 되어 있는, 황토기 풀풀 날리는, 모래가 풀풀 날리는 이런 잡초만 자라는 이런 땅에서 무슨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자동차 기술? 건설 기술? 쉽지 않죠. 과연 이런 환경에서 어떠한 자본으로 어떠한 기술로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자는 게 적정 기술입니다. 또한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를 만들어내고 끝내는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를 만들므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가 개발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건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나무로 기타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합한 종류의 나무는 개도국이라 할지라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일정 부분 건물이 있고 조그만 소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면 이 정도의 기타는 만들 수 있겠죠. 그 기타를 만들면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적은 비용을 들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이 기타가 만들어지면 가게가 생기고 또 이것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양한 직업들이 창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현지 기술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지역사회 개발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적정 기술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정 기술을 사용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거는요, IT 하면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났던 나라입니다. 전 국토가 황폐화될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기 난로랄까요? 그런 전기 재료들이 없습니다. 석유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장작으로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황폐하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장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작으로 요리를 하고 어떤 화석 연료를 쓰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폐가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고민하는 지역에서 이 지역에 보니까 사탕수수가 상당히 잘 자라고 많이 재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탕수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옥수수 대처럼 아주 크게 자랍니다. 실질적으로는 옥수수 대보다 더 굵고 더 높이 자라는데요. 이것을 잘라서 즙을 짜면 그게 설탕의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짜고 난 대는 버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존에는 버리던 그 사탕수수 대를 그 지역에서 또 많이 나는 카사바 열매, 카사바 뿌리죠. 열매와 섞어서 잘 비벼서 어떤 그 석탄일까요? 연탄 비슷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카사바가 밀가루 반죽처럼 전분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잘 묶어주고요. 단단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자르면 보는 것처럼 숯이 되는 거죠. 아주 화력이 좋고 연기가 나지 않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만들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팔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기술을 IT에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나이지리아에서 쓰고 있는 적정 기술 사례인데요. 나이지리아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를 냉장 보관하려고 해도 냉장고를 살 돈도 없지만 냉장고를 돌릴 만한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가정들이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토마토 같은 것들이, 고추 같은 것들이 금방 상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팔고 싶어도 말라버리고 썩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도자기를 이용해서 냉장 기능을 갖춘 저장고를 만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화분과 화분 사이에 모래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게 모래일 수도 있고 황토 흙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냉장 기능을 하는 그 구실을 합니다. 열을 빼앗고 그래서 보관을 아주 용이하게 합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21일 정도, 한 3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야채를 오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장에 가서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자기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개발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페트병 전구인데요. 아주 잘 알려진 적정 기술 사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많은 빈민촌들이 있습니다. 이 빈민촌들이 위치한 곳이 낮에도 해가 들지 않는 그런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상가옥들 혹은 다리 밑에 세워진 이 구성된 데 가보면 낮인데도 방 안에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트병으로 전구를 만듭니다. 페트병으로 전구 만드는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가 나중에 비디오로 보겠지만 페트병에 1리터 정도의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세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의 형광성을 이용해서 빛을 발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위에 태양열 전지판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에 딱 알맞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케이스가 페트병 전구입니다. 막 영어가 나오는 이러면 안 되는 사실상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페루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여기도 역시 빈민촌입니다. 빈민촌이다 보니까 전기 잘 안 들어오죠. 물도 원활치 않습니다. 빨래를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빨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발로 돌리는 세탁기를 통해서 세탁하고 탈수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삶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 그 세탁기 안에 옷을 넣고 세제를 풀어놓고 태양열로 그냥 데피는 거예요. 삶는 역할을 하죠. 보이는 페달을 털썩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탈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시간이고 노동력이라고 하지만 빨래하는데 아이들이 늘 비포장도로에서 놀기 때문에 옷이 쉽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뺏깁니다. 이러한 발로 돌리는 세탁기를 만들므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그 지역의 부녀자들이 상당히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갖고 오죠. 그 지역 사회에 좋은 어떤 환경 개선이 된 거죠.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각지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이 물통이 있습니다. 이걸 큐 드럼이라고 그러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이 큐 드럼 물통 보급 사업이 적정 기술로서 많이 사용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물 사정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전역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기아가 발생하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떠오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가고 하루를 다 소비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물통들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떠맡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한 NGO 단체에서 큐드럼이라고 하는 이런 드럼통을 만들었습니다. 굴려서 끌고 가게끔. 그런데 이게 점차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 큐드럼의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볼 구슬을 넣어서 좀 더 쉽게 돌릴 수 있게끔 아주 개발이 발전시켰죠. 그래서 수도가 없는 빈곤 지역의 아동들이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게끔 하더라도 힘들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 옮길 때 50리터에서 75리터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물 몇 리터를 한 번에 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들고 옮기기에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이 드럼이 큐 드럼입니다. 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는 사실 물은 풍부한데 정작 필요한 논에 되는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펌프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펌프를 동네 어떤 뭐라고 하죠? 그 대장간에서 만들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소재가 뭐냐? 대나무와 두 개의 금속 실린더 그리고 피스톤입니다. 동네에 조그마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어느 대장간이든지 만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풍부한 지하수들을 이용해서 바짝물을 이렇게 재배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도시 아닙니까? 태양열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열들을 제대로 활용 못했었습니다.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이 태양열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먼 길을 학교를 통학을 합니다. 근데 오갈 때에 가방에 태양열 전지판을 에너지 생산할 수 있도록 달아놓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거동을 하는 조금 불편함은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어두컴컴하거든요.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대낮에도 어두운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 LED 등을 자기 가방에서 꺼내서 바로 공부할 수 있던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전통 직조 가방에 LED 태양열 패널을 딱 붙여갖고 다니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 공부도 하고 표정이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을 제가 좀 활용했는데요. 생명의 빨대라고 하는 겁니다. 적정 기술로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워낙에 수인성 질병들, 물로 인한 질병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고민하던 단체에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간단하게 활성탄, 수시죠, 수 같은 것을 필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서 개인용 정수기로 보급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를 갖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기술 사례 중에 아까 봤던 필리핀 사례를 한번 필름으로 한번 보고 우리가 질문 우리가 필리핀 사례를 필름으로 보고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8일에 필리핀 타클로반 시티에서 큰 태풍이 일어납니다. 39,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재민으로 살죠. 그래서 자기들이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기죠. 가장 시급하게. 그 전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흔하게 돌아다니는 쓰레기 더미에서 그 소재를 찾습니다. 페트병. 그 페트병을 가지고 각 건물에 전구를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펩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 한 기업의 도움으로 만든 건데요. 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역 주민들이 이 만드는 법을 직접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가로등도 만들어 놓고 밤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걸로 아이들이 연주도 하고 기뻐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전구를 둘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참여 비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국제개발 NGO들이 말하는 게 선진국들이 말하는 게 전부 사실일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적정 기술은 최선일까? 과연 그 지역에 알맞게 개발된 저비용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최선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정 기술들이 대안은 될 수 있을 대안입니다. 대안 기술.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거든요.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적정 기술을 결정합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오늘날 대부분의 적정 기술은 선진국에서 결정합니다. 이 지역에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네. 선진국에서 온 NGO들이, 선진국에서 온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이, 원조단체들이 여기에게 해줘야지.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행처럼 확 지나지 않습니까? 그 적정 기술들이 가끔은 쓸모없어지기도 합니다. 외부 지원으로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개발의 생산 주체가 외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한 부품이 고장나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기술이었죠. 방글라데시에서 대나무로 만든 펌프 실린더 하나 부품 고장나면 어떻게 구합니까? 현지에서 구하나요? 외부 지원으로 시작된 이런 단기 프로젝트들은 무익한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들이 과연 선진 기술들을 개도국에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기꺼이 나눠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본과 기술을 나눌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혁신과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협조할 의도가 있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들을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적정 기술이 최선인가라고 묻는 이유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적정 기술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